밝고 명랑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잠의 세계로 막 빠져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톤을 조금 높여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책장에 나와 있는 거는 예전 자료라서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름을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 조금 삽입된 부분이 약간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2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제 프로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는 M&A가 돼서 너무 슬픕니다. 어쨌든 그 항공사가 이제 대한항공이 될 텐데 어쨌든 거기에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이 육아를 위해서 내려왔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우산대학교라는 전문대학교에서 항공서비스과 교수로 4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필요해서 박사를 따게 됐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지금은 경영학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산대는 제가 나와서 경영학도 가르치고 저 한국국립교통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항공서비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스피치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서비스 강의도 하고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가장 편한 강의는 바로 이제 서비스 강의다. 경영학은 좀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물 만난 고기처럼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팁을 잘 드릴 수 있는 강의라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를 사실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객의 입장으로 어느 가게나 어떠한 곳에 찾아가서 뭐 미용실만 가도 저긴 서비스가 좋아 또는 거긴 서비스가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아직은 살짝 좀 자리 잡지 않고 계시고 그냥 뭔가 불특정하게 서비스라는 어떤 판단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약간의 개념 정리 그리고 그렇다면 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고 여러분 지금 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적용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해서 나에게 오는 고객들이 놓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론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많이 창업을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요식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요식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식당을 하시겠다 아니면 뭐 베이커리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이 음식에 대한 좀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음식이나 어떠한 나의 제품에 자신감이 없다면 굳이 약간 레드오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피바다에 우리가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서비스 산업이 그냥 모든 게 서비스 산업이라 생각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내 옆집도 나와 똑같은 업종에 경쟁을 하는 그런 곳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식당을 창업하시기 위해서 또는 요식업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아마도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시다면 이것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식당이 잘 되려면 맛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서비스가 조금 아니면 이렇게 청결 상태가 더럽다면 또 저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좀 지저분해도 맛있으면 가더라고요. 근데 대다수는 좀 깔끔한 곳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요새 외식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내가 지불하는 돈만큼의 대가를 원하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맛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평가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가 그 갔다 온 다음에 영수증 리뷰를 통해서 별점을 주기도 하고 그쵸 평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배달 앱을 통해서 막 저렇게 별이 쌓이곤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점이 좋은 곳, 평점이 높은 곳 그리고 별이 많은 곳에 저만 해도 뭔가 찾아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당의 기본 요소들을 잘 알았을 때 여러분 청결한 거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도 자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관건은 무엇이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고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 볼 거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비스가 왜 중요한가를 젠데스크라고 하는 트렌드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억 인구가 이것들을 보고 살펴보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고객들은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한 번 기분이 나빴으면 50%는 100명 중에 50명은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50명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50명은 떠났어요. 이 50명 중에 80%, 8, 5, 40명은 두 번의 서비스가 나빴으면 아예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갔을 때 만족스러워야 그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 안 하고 내가 다시 갔지 않더라도 나쁜 말을 안 하면 그쵸 입소문이 안 나잖아요. 나쁜 소문이. 근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불만 고객을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2006년도 거라 꽤 오래됐지만 이 와튼 스쿨이라는 미국의 MBA 정말 이 서비스 경영 관련한 좀 약간 그 권위가 있는 그런 학교예요. 여기에서 불만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불만족하셨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자 직접적으로 사장님에게 나는 항의를 한다 하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여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 성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적. 그냥 말 안 하고 왜요? 안 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63명이에요. 침묵한다.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아서도 그냥 63명은 나 침묵하고 안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6명만 주인에게 직접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1명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아주 소심하게 침묵하지도 않고요.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지 마. 진짜 별로더라. 이렇게. 이게 이제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입소문. 자, 31%의 사람이 한 명에게 전달하는 게 8%, 뭐 3명에서 5명에게. 제가 만약에 고객 불만을 당했으면, 아니, 서비스에 불만을 느꼈으면 제가 제 지인 3명, 5명에게 전달하는, 그 집 나쁘라고 전달하는 게 78%라는 거예요. 결국 31명은 밖에 나가서 90명에게 우리 집에 와보지도 않은 잠재 고객이 되죠. 90명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난 왜 장사가 안 되지? 신기하다. 뭐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 왔다고 근데 다시 얼굴 자주 보는 사람이 없기는 해. 근데 왜 장사가 안 될까? 구전, 입소문 또는 요새는 온라인이 굉장히 대세죠. 이러한 자신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직접 당한 거랑 소문으로 듣는 건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제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게 높은 직급이었는데 잘 나가다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했죠. 그래서 친구들은 다 알아요. 결혼해서 그만뒀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선배 아주 큰 컴플레인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똑같아요. 회사를 나간 것도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풀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소문은 여러분 약간 계속 옷을 입게 되잖아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게는 천하제일의 나쁜 가게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면 서비스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그걸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서비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 자 그렇죠. 야, 그 집 서비스 좋더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서비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서비스가 좋은 겁니까?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가 느꼈던 저는 좀 서비스에 대해서는 엄격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15년이나 서비스를 했으니까. 근데 올해 8월에 제가 진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굉장히 더웠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낯선 진주에 가서 이제 어떤 면접관 때문에 이제 제가 진주에 갔는데 시간을 좀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일찍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근처에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카페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카페를 찾아서 앱을 한 8분 걸어가면 되더라고요. 와 근데 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켓도 입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뭔가 이제 그 포멀한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8분에 걸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막 모든 막 땀도 많지 않은데 땀이 뻘뻘 나면서
다시 돌아갈까? 그냥 차라리 그 기관에 가서 먼저 시원하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8분까지 갔는데 이제 제가 막 주문을 하면서도 연신 막 땀을 막 닦고 더워서 그 카페는 시원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더웠던 거예요. 8분을 걷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서 진주에서 제가 너무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어요. 너무 지금 감동이 지금도 와요. 너무 더워서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땀을 흘리면서 제가 막 콘텐츠를 꺼내가지고 막 이거 닦고 어떡하지? 괜히 걸어왔어. 앞으로 8분 또 어떻게 걸어갈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커피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동벨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가져다 주시면서 손선풍기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머, 아니 전 진짜 뭔들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살면서 손선풍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게에서. 자, 이거는 여러분 되게 많은 걸 저한테 의미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고객을 살폈다.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비지땀을 막 한 방 이렇게 흘린 건 아니었죠. 뭐 그렇지만 덥긴 더웠는데 제가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앉아있는데 아주 시원한 아이스라떼와 티슈와 그다음에 손선풍기를 앞에 딱 놔주시면서 각도를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거 쓰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저희는 지금 이미 시원하다. 더워 보이셔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집은 장사가 안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지인이었잖아요. 그 가게를 다시는 가지 않겠지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진짜 진주에 누가 산다면 거기 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살피고 고객들을 살펴보고 센스 있게 먼저 제가 항상 후배들에게도 옛날에 했던 말이 한 템포 빠른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다. 만약에 고객이 갔는데 뭔가 기름이 튈 것 같으면 앞치마 주세요 해서 가져다 주는 건 좋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가 아니고 시키는 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님이 옷이 하얘요. 근데 우리 음식을 먹으면 뭔가 튈 것 같아. 먼저 가져다 주면 이건 한 템포 빠른 서비스가 맞고 아주 좋은 서비스인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우리 집이 굉장히 막 대박 가게야.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다 세심하게 캐치하지는 못할 수 있는데 대박 가게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도 한몫해야 합니다. 그렇게 빌드업하기 위해서 사장의 마인드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손님이 요구하는 걸 가져다 줬을 때 내가 그걸 다 했다. 나는 서비스를 잘한 건 아닙니다. 기본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좀 살피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 열고 나가면 다 비슷한 유사업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은 충성 고객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집 가서 그냥 뭐 쏘쏘 딴 집도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나에 꽂히게 되면 자꾸 이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나의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이 요식업을 오래 하셔서 성공하실 수 있는 또는 또 다른 가게를 하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그러한 어떤 세심함이 있다면 우리 가게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입소문이 좋은 입소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서비스죠. 물론 야 짜장면 뭐 탕수육 시켰더니 서비스로 군만두가 왔어. 이런 덤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우리 가족에게 풀 서비스 할게 이건 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친절한 자세는 도대체 뭐냐 태도는 뭐냐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아시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요새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경쟁시대가 아닐 때 경쟁사회가 아닐 때는 멀리 있는 그 집에 맛있는 그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오래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점점 그렇지 않다. 요새는 고객들이 여러분도 고객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가게 가시면 내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면 그거는 그냥 쏘쏘. 그냥 내가 지불한 대가보다 그 퀄리티가 훨씬 높다면 저처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그냥 만족하는 걸 넘어서 감동을 해야 이 가게를 다시 방문하는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라는 건 뭔데 이렇게 어렵지? 제가 비행을 할 때도 후배나 이렇게 그러니까 동기들을 보면은 이 서비스가 이제 뭐 승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제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각하지만 그 차이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되게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서비스를 못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억울하다 이거죠. 서비스 다시 리마인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 불만이 심할 경우에. 그러면은 난 정말 억울하다. 내가 운이 없어서 나쁜 승객을 만나서 내가 서비스 이런 나쁜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운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고객을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을 탓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의 무슨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고객 불만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서비스가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잣대가 되게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비스 눈에 보이십니까? 물론 아까는 눈에 보였어요. 그 선풍기를 막 가져다 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풍기에 감동한 것보다는 그분이 저의 마음을, 그러니까 저를 읽고 그런 배려를 해줬다는 거에 저는 감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파실 때 손님이 없으면 서비스가 됩니까?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이건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님과 나와의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서비스를 하는데 손님이 만약 기분이 나쁘면 이 서비스가 나쁠 수 있고 그렇죠? 또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저도 모르게 서비스의 손길이 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고객과. 그리고 이질성. 똑같은 서비스를 해도 제가 만약에 오늘도 저도 이거 교육도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했고 또 다음에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제 컨디션이 나빴다면 또 제 서비스 그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제 강의를 들으시려고 눈이 초롱초롱 하신 분들 아니고 뭐 다 들었네요. 지겨워. 이거 시간 때워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다면 저는 똑같이 강의를 해도 무언가 또 품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는 받는 사람 아니면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계속 성격이 바뀌어요.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물론 재고는 남죠. 오늘 안 팔린 음식의 재고는 남지만 어때요? 여러분 비행기 오늘 만석이 아니면 너무 아깝잖아요. 연료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오늘 못 판 100짜리를 내일 팔 수 있나요? 서비스는 그래서 사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래서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짜게 보면 일단 서비스가 눈에 안 보여서 여러분 요번에도 이제 그 뭐죠 수능이 막 쉬웠네 어려웠네 막 얘기하면서 제 주위에도 재수하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애들이 학원에 가야 할 텐데 도대체 뭘 보고 학원에 갈까요? 교육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자, 그 학원에서 현수막을 막 내걸 거예요. 서울대 몇 명 합격 뭐 그런 거 있죠. 연대명. 그러면 여기는 서울대를 100명 합격시켰고 여기는 50명이다.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서비스를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눈에 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호텔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비즈니스 트래블러지 선정, 별 5개 기관 뭐 이렇게 서비스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 서비스를 평가받았을 때 이렇게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요식업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여러분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런 거죠. 원산지 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또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제가 분당에 사는데요. 분당에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2년 좀 넘었는데 칼국수가 되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동네니까 자꾸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평점을 보면서 막 가게 돼요. 칼국수집이 평점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막 찾아서 갔는데 주차도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감수해야지. 딱 들어갔는데 앞에 바로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뭐지? 되게 잘 되는 집이라 이게 내가 뽑아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딱 했는데 칼국수가 여러분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요? 저는 한 8,000원, 9,000원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2개를 시키니까 27,000원인 거예요. 저는 진짜 약간 만약에 집 앞이었으면 다시 카드를 빼고 집에 갔을 텐데 운전해서 또 갔고 평점이 높았잖아요. 가격에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매운 거 14,000원 그리고 그냥 멸치국물 그거는 13,000원이라고 해서 이제 둘이 가가지고 앉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비싸니까 제가 약간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면 오픈 키친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픈 키친 하면 어때요? 굉장히 좀 깔끔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막 밀가루 포대가 막 10개 막 쌓여있고 그다음에 막 옛날에 막 그 스테인레스 그 큰 솥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방이 되게 좁은데 되게 지저분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저희 남편도 야, 맛집이라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이랬는데 정말 테이블도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이러면서 보니까 옆에 이렇게 액자같이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놓여있는 게 뭐냐면 이 국물을 무슨 36시간을 끓여가지고 무슨 다포리인데 뭐 그것도 어디에서 잡은 다포리 무슨 뭘 사용하고 재료가요 무슨 임금님 수라상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그걸 막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납득을 했어요. 이래서 비싸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 혀는 납득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비슷한데 별 차별을 못 느끼게 이래서 그냥 다음에는 안 가고 있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 그 집은 나름 가격에 대한 그거를 이 적정하다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물론 뭐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읽으면서 납득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막 또 예전에 이 청년사관학교에서 베이킹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 원당을 쓰고 막 그래서 원당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설탕에서 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설탕이니까 뭐 되게 좋은 거래요. 훨씬 비싸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뭐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격도 똑같이 말해요. 왜 얘기를 하지 않냐? 원당을 쓰는 걸 얘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다.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면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우리는 이런 좋은 식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착하다는 걸 어필하셔라 이렇게 멘토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게에 무언가 차별화돼 그리고 뭐가 납득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막 붙이는 거죠. 그러한 서비스 그리고 부정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31명이 90명한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그럼 좋은 소문을 또 퍼뜨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오는 고객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섬세하게 서비스를 해보시면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급간을 잘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반찬이 이제 밑반찬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손님은 고민을 해요. 달라고 할까 말까 이러는데 돌아보시다가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것도 그쵸? 서비스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바쁘면 못하죠. 그리고 나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공유해야 합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도 이런 걸 교육을 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혼자 창업하지만 우리 가게가 잘 되면 직원들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손님들이 야, 사장님 있을 때 서비스가 좋은데 직원 있을 때 서비스가 개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질적이다. 사장은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직원이 나쁜 서비스를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작은 매뉴얼 표준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게 서비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장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의 무형성을 타파하는 게 바로 미슐랭 스타잖아요. 저 미슐랭 스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는 아세요? 그 미쉐린타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별 하나라는 거는 음식이 훌륭하다라는 평가라고 하고 별이 3개까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투스타는 뭐냐면 조금 그 요리가 훌륭하니까 그 집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짜리는 뭐냐? 여행을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음식점 때문에 내가 특별히 여행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미슐랭 원스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줄 서는 게 싫어가지고 웨이팅하고 그래서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 미슐랭 원스타까지 우리가 대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연대를 목표로 하면 그 밑에 인서울도 못할 수 있어.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인서울을 할 수 있다. 목표가 높아야 여러분 우리 가게가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게 화장실 가는 길이 어렵다면 막 이 집은 이렇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을 안내해 놓기도 하고요. 그럼 많은 서비스를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 그림 혹시 여러분 하이디라오라는 그 중국 허거집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저 허거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하이디라오라는 중국 허거집이 사실 여러분 중국 음식 하면 어떠세요? 느낌이? 그죠? 향신료와 기름 듬뿍 뜨고 막 그리고 이제 서비스 생각하면 어떠세요? 전 진짜 중국 노선 비행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죄송해요. 그럼 비하 발언은 아닌데 진짜 제가 만난 손님들은 이 안 씻을수록 깨끗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머리에 그 떡진 거와 그쵸 입만 벌리면 그 숨을 못 쉬겠는 죄송해요. 근데 여기가 하이디라고라는 이 중국 허거집은 45조의 매출을 올리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에 대한 서비스가 어쨌든 우리는 좀 나쁘다 생각하고 음식 퀄리티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요. 음식도 최고급, 서비스도 최고급.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7개 매장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오뚜기 매출에 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오뚜기 매출액은 몇 조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2조밖에 안 된대. 여기 45조. 우리가 생각하는 오뚜기 기업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이 하이디라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맛집일수록 웨이팅이 길잖아요.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무제한 간식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네일 케어 서비스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아이를 위한 뭐 계란탕과 칼국수 그리고 애기 먹으라고 조그만 쇼핑백에 과자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긴 손님한테 무조건 그 머리끈도 주고 뭐 아이도 놀으라고 놀이방에 상주하는 직원을 고용해서 그림도 같이 그리게 해주고 별 퍼포먼스를 다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의 일환이에요. 이 인형 뭘까요? 이 인형이 혼자 오는 사람들이 그쵸? 혼자 오면은 왜 사람들이 시선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에 창밖을 보면서 밥을 먹는 그런 의자 배치를 좀 하시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혼자 오면 무조건 이 큰 인형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시야를 좀 가려주기도 하고 좀 덜 삭막하라고 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인형을 가져다 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진짜요. 항상 교육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이 인형이 가져다 주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얘한테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또 좀 하이디라운을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과 어쨌든 저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이 분리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종업원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종업원의 마인드여야 해요. 근데 사실 요새 아르바이트생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직종이 요식업인 건 아시죠? 요새 아이들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저 오늘 못 나가요. 오늘부터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사람을 잘 뽑으셔야 된다 나중에. 왜냐하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멘토링한테도 그러면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라는 사장은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지? 왜 직원 가족한테는 뭐든지 지킬 수 있고 뭐 어려운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마인드는 안 되네요. 그래서 직원을 가족같이는 아니고 직원을 굉장히 왕처럼 그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비율을 잘 맞추고 나의 성장이 너의 성장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장사가 되게 잘 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던데요. 그러면 야, 너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차비해. 이렇게 오늘 내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매번 장사가 잘 될 때마다 주시는 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끔 이렇다면 우리 사장님 자기 혼자 나누고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니네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해주는 마음이 결국엔 직원에게도 이 가게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는 비분리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빠지시면 사실 이제 혼자 하기는 좀 벅차잖아요. 주방도 보셔야 되고 홀도 보셔야 되니까 직원을 잘 뽑으셔라. 그리고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왜냐면 이런 비분리성도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손님이 안 와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런 어떤 이질적인 특성. 그래서 사장님과 똑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조그만 매뉴얼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 손님이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리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자리가 여유가 있어서 편하신데 앉으시면 되는데 어디가 좋으세요?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좀 해라. 무조건 제가 예전에 기분이 아주 불쾌했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일단 그 삼겹살집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답답하지 않은 공간에 앉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가 점심시간 살짝 비껴가지고 다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를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덥고 답답한데 자기가 서비스하기 편한 자리로 저희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도 맛도 없고 기분이 일단 나빴고 또 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황을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거 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 조그만 거부터 화장실을 여쭤볼 때는 우리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되고 뭐 휴지를 가져가시고 뭐 비밀번호는 이거다 이렇게까지 좀 다 얘기를 왜냐면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다 알겠지 하지만 모릅니다. 직원들은 그냥 시간을 때우다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매뉴얼을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뭔가 컴플레인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했어? 그랬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다시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조금 서비스 품질이 표준화되도록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똑같아질 때 우리 가게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김밥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짜리 김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김밥 한 줄 제 손보다 조금 클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10,000원. 자, 김밥 한 줄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맛의 차별화를 하실 수도 있죠. 소문났으니까 뭐 미슐랭 투스타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또 잘 마련하셔가지고 그걸로 또 맛의 차별화나 서비스의 차별화를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충격적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우리 가게가 있는 입지에 따라 그렇죠. 우리 집은 뭐 점심 장사가 잘 돼, 우리 집은 저녁 장사가 잘 돼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만약에 점심만 잘 되는 가게다. 여의도 부근의 가게들이 다 그래요. 그 여의도 직장인들이 점심에는 진짜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저녁에 가보면 사무실이 약간 공동화처럼 다 비어 있어서 가게들도 다 그렇게 무슨 뭐 한 6시, 7시에 문을 닫고 그렇더라고요. 7시에 문을 닫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는 이제 점심 장사로 한 달이 돌아가는 구조니까 그렇게 빨리 문을 닫겠지만 우리는 손님을 어쨌든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 사라지는 서비스를 소멸시키지 않고 붙잡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조금 더 서비스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가격의 차별을 그런 것 좀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점심 메뉴, 뭐 특선, 뭐 세트 메뉴 막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걸 조금 더 다 똑같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집만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도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또 그 베이커리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장사를 오래 하기 싫다는 거예요. 5시쯤에 문을 닫으신다고 그랬나? 6시인가? 그래서 아니 빵을 좀 사러 오시는 시간대가 저녁일 수도 있지 않나 했더니 뭐 크로스상 위주로 이렇게 아침빵 위주로 파실 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재고를 좀 빨리 파셔라.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뭐 재고를 뭐 8시 이후부터 오늘 생산한 빵을 20% 할인 이렇게 판다면 사장님은 일찍 문을 닫으실 거니까 재고를 뭐 한 4시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 집만 저 같으면 여기 와서 사겠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화를 좀 이 뭐라 하죠? 틀을 깨야 하는 늘 남이 하는 거를 따라하면 그냥 뒷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가게에 맞게 새롭게 했을 때 이게 또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시간에도 우리 가게를 꾸준히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아이디어는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참신할수록 사람들은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서비스의 특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다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돼서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성질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마음은 다 가졌어요. 서비스는 보여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임의로 보여주게 만들어야 되고 또 서비스는 고객과 항상 같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잘해야 되고 조합원에게도 똑같은 교육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고 등등의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전달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서비스는 또 어렵습니다. 자, 다들 그래요. 뭐 면접을 가도 요새 학생들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기가 왜 좋냐 그러면 그래요. 경청을 잘한다고 합니다. 늘 경청을 하고 공감을 막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배려를 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손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손님이 만약에 컴플레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해산물이 이거 새우가 조금 싱싱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사장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수산시장 가가지고 아주 싱싱한 팔딱팔딱 뛰는 새우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왜 트집이지? 이거 약간 나쁜 불량 고객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제가 아침에 수산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아주 싱싱한 새우인데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더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그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들으셔야 돼요. 화가 난 사람이 하는 말은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서비스 뭐 원칙이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 기름에 불에 기름 붓는 겨 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비디오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더 그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다 들으시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셨습니까? 새우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너무 어떻게 드시는 내내 기분이 많이 드셨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장이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리액션을 좀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이제 한 입 먹으니까 이렇게 신선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셨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같이 수산시장에 가서 정말 싱싱한 새우를 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다면 정말 제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는지를 여쭤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못 팔아서 장사하냐 이러면서 맨날 그런 사람들만 오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 한 10%? 20%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그렇죠? 근데 또 대다수가 선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나요? 요새는? 어찌됐든 간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보고 장사를 하시면 어려워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서비스 강의를 다 들으셔도 맨날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한 경우는 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컨설팅이나 조언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서비스는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네 고객님 말씀은 알겠는데 뭐 제가 컴플레인 하려고 전화했을 때 알겠는데요. 그건 저희 규정상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너무 네 저도 알아요. 규정이 그렇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부정당하면 굉장히 화가 더 많이 치밀어 오르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일단 말투를 좀 생각해보고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지금 자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없어요. 저 자리 없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가게에 와서 무언가를 좀 물건을 사 먹으려고 온 사람인데 네 자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만요. 제가 곧 나올 자리가 있는지 한번 돌아오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부정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한 테이블이 그래도 한 식사가 한 15분 정도 걸리실 것 같은데 기다리실 수 있겠냐 라는 어떤 해결책을 주면 이건 그때는 이제 이분은 거절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올게요 하면 다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자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거절을 당한 느낌. 뭔가 내 탓은 아닌데 마치 내 탓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충전기 없는 가게이 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제가 혹시 충전기 있으실까요? 충전기 없는데요.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탓이 아니에요. 충전을 못한 제 탓이죠. 근데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가게에 왜 충전기가 하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다 알아요. 충전기 없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시만요. 충전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일말의 기대 더하기 없다고 해도 대단한 실망감은 없다는 거죠. 말을 밉게 하는 사람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바로 부정을 하지 않고 약간 돌리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고쳐보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거를 죄송한데 뭐 여기 단무지 있나요? 근데 단무지가 다 떨어졌어요. 단무지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단무지가 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들이 다 드셔가지고 혹시 김치는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말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졸리십니까? 추우세요? 틀어드릴게요. 아까 꺼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이 화법을 조금 보고 조금 10분 쉬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나오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런 거 말고 제가 한번 최대한 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못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말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화법을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 어렵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을 그런 거 있잖아. 애들도 키울 때도 그런다면서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요거만 고치면 돼. 자꾸 긍정의 말. 식물한테도 긍정적으로 예쁘다 하면 잘 자란다면서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 고객을 찾는 우리 가게를 찾는 고객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레이어드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추우면 옷을 막 덕지덕지 겹쳐 입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그냥 내가 할 말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위에다 뭘 좀 더 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애한테 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반항심이 일어서 갑자기 책을 보려다가도 딱 덮고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우리 공부 조금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약간 귀가 간지러우면서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권유하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손님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리 저기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저쪽으로 앉으시면 어떨까요? 저쪽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물음표로 말을 끝내셔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물음표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명령형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재수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권유를 하면은 내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앉으세요 아니고 저쪽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만 하고 쉬시도록 할게요. 말을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앞에 뭐가 좀 많으면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책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과 그죠? 물음표와 그다음에 앞에 실례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니면 괜찮으시다 하면 이러한 앞에 여러분 소파에 그냥 앉아도 되는데 우리는 쿠션을 많이 놓잖아요. 쿠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금 더 나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등과 이 소파 등받이 사이가 거리가 머니까 쿠션을 좀 뒤에 넣고 기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완충을 해주는 게 쿠션인데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새 뭐 주문을 막 하러 갔는데 키오스크에 주문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실 수 있습니까?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되고 앞에 사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또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는데 앞에 뭐 하나 더 붙이면 좋잖아요. 쿠션 언어. 죄송하지만 주문은 키오스크로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아, 뭐 저기 저쪽에 앉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쪽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앞에 쿠션이 되는 말. 실례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말들이 늘상 내 입에 이제 달라붙어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 막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요걸 좀 더 예쁘게 그리고 뒤에 물음표를 한번 붙여보겠다. 이런 연습을 하시면 내 말이 훨씬 더 상대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아요. 내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 너무 죄송하지만 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셔야 한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랑 죄송하지만 하는데 막 말투가 죄송하지만 차 좀 빼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아니, 죄송다 정말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이렇게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굉장히 번거롭게 하는 일이니까 죄송하지만 손님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자꾸 사용하자 권유하는 느낌으로 이것이 장착이 되시면 되게 친절한 사장님으로 소문이 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배우면서 나중에 말투를 자꾸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냥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그래서 쿠션 언어 되게 중요하고 권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0분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인범님 잠시만요. 지금 손님을 맡기기 이승을 준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빈자리가 없거든요. 네. 혹시 이거 두 개 외에는 지금 남아있는 중에는 이제 음식점업들만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보시면은 한양과일, 고부사 피자, 먹장 여기 전국권, 단원과 나물 주어도 상관없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중에는 지원하실 만한 데가 있으실까요? 책임감 받으실 때고 이거 해지하시면은 프로필하고 혹시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현미님, 네 잠시만요. 어떤 상황이라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지금 럭키기로 저희 기획에는 다른 분이 1순위로 적으셔가지고 매칭이 먼저 돼 있어요. 아 진짜?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생각이 없으신 거고 일단 여기만 지금 무조건 지원이 되는 그런 의지신 거죠? 저희가 이거는 저기 발주처하고 얘기해보고 다시 전달을 드릴게요. 이현미님, 이 지금 이재만 전산자사가 회의를 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시죠? 받으셨죠?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지금 음식점만 남아있는데 거기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랑 상관이 없어서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단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서류 받았어요. 제가 찾을게요. 이거 처음에
이거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하게 해놔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끄면은 이거까지 선택할 수 있어갖고 성을 만드는데 이거 하면 다시 근데 어차피 들어온 거 보니까 4분밖에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밑에 새로 하나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혹시 배은지님 계시나요? 오늘 안 나오세요? 이거는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다 넣지 네, 않나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없어서 지금 뭐 할 거니? 이렇게 하면은 바꿔가지고 지금 시켰어. 지금 1순위 매칭은 2순위 매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몰리잖아. 여기다 다 전화해. 이 지금 빨간색 빼고 나머지는 다 전화해서 나머지는 다 전화해서
여러분 좀 쉬셨죠?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말을 예쁘게 해야만 고객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성 고객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배웠으니까 이게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달라야 되잖아요. 말 하나는 바꿔보자. 그래서 권유형으로 말하고 앞에 실례합니다만,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뭐 이런 말들을 조금 생활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예쁜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집에서도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배우자분께서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새 이제 저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그러면 셀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서 반찬을 가지러 가는데, 만약에 앞에 쿠션을 하나 넣는다면 죄송하지만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말도 괜찮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죄송할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죄송한 일이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근데 반찬은 셀프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 언어를 상황별로 잘 사용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에 좀 올려두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꼭 권유형으로 물어보겠다. 그리고 오늘 다 기억 못하셔도 요거 말투 하나는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서비스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여러분, 만약에 서비스가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되게 좋았어요. 음식이 굉장히 맛이 있었고, 일단 기다리지도 않았고, 주차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뭐 매장의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했고 다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서비스하는 분의 손톱 밑에 까만색 다 알 수 없는 무엇인지 모르는 때는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보였을 때, 그쵸, 이 음식은 더 맛이 없어지고 이 서비스는 성공한 서비스라고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차할 때도 고객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메뉴를 주문을 받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접점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고객과 바로 대면하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많은 고객 접점 서비스를 서비스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Moment of Truth라고 하면서 MOT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MOT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이 투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즐겨 보는 어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 투 경기를 하는데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소가 이기느냐 투사가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이잖아요. 하나는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자, 투사는 이 소의 이 급소 부분, 머리의 급소부분을 일격에 찔러야지만 소가 죽는다고 하고요. 이거를 실패할 경우에 이 소의 뿔에 받쳐서 투사가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이 순간을 MOT, 서비스의 접점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 결국에는 소가 죽는다, 투사가 죽는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MOT의 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떠난다. 그리고 입소문으로 험담을 한다. 또는 온라인으로 험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 순간 고객을 맞닥뜨리는 순간마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첫인상이 되게 또 중요한 얘기가 돼요.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저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그거 아닙니까? 딸랑딸랑 이렇게 종도 달아놓으셔가지고 인기척을 느낄만 한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서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객이 물어보면 한참 있다 누가 나와가지고 네 앉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들어오는 게 맞나?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맞아주면 이게 처음에 MOT가 되는 거죠. 되게 인상이 좋고 나를 진짜 기쁘게 맞아준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내가 뭔가 돈을 쓰러 가는데 환대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돈을 쓰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뭐 먹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명품을 파는 데 가면 더 직원들이 더 그렇잖아요. 환대를 진짜 많이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게 내가 첫인상만큼은 정말 좋게, 그러면 첫인상이 좋았고 친절했으면 그 다음에 조금 불친절했어도 불친절은 저 사람 바빠서 그랬을 거야 라는 약간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인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것도 기분 나빠, 이것도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고객 접점 서비스를 할 때는 손님과 컨택하는 그 포인트들이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맞이한다, 그리고 자리를 안내한다, 또 메뉴를 주문받는다, 그렇죠? 음식을 가져다 드린다, 그리고 음식이 다 드셨으면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죠? 계산을 한다.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다 여러분이 친절하셔야지만 이분들은 다음에 이 가게를 또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이 여러 가지 프로시저 중에서 하나라도 뭐가 조금 그랬다면 물음표가 하나 뜨게 돼요. 이게 서비스의 곱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번에 만족했어. 오늘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제가 100번에 만족했는데 한 번이 조금 만족하지 않았으면 사실 100 빼기 1은 몇입니까? 99점은 받아야 되잖아요. 서비스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고객이 자, 인테리어가 깔끔했고 음식도 맛있었어. 서비스도 아주 좋았어. 가격도 합리적이야. 근데 앞치마가 너무 더러웠어. 이러면은 99 빼기 1이 아니라 99 곱하기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비스가 좀 곱셈의 법칙이 작용이 돼. 0이 하나 들어가면 곱셈이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는데 왜 손님은 없을까를 생각할 때 혹시 우리 서비스에 뭐가 0은 아니었나? 라고 좀 각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고객은 되게 까다로워지고 있다. 제가 요새 얘기한 친구한테 지난번에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의 경쟁자는 일반 빵집이 아니다. 어디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쿠팡이다. 아니면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다. 왜요? 저만 해도 여러분 그 아침빵 뭐죠? 그거 크로스상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되게 담백한 빵이 하나 있는데요. 베이글 아닌데, 그러니까 하얀색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빵이 하나 있는데 치아바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아바타를 저 진짜 애가 되게 치아바타를 좋아해요. 거기에 치즈 발라 먹는 거. 근데 제가 원래 그 베이커리 가가지고 내가 치아바타를 샀었는데 한번 냉동 치아바타를 파는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맛이 없겠지 그러면서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내일 빵이 없는데 밤이라 나가기도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아시죠? 11시 몇 분까지 주문하면 새벽에 오는 거. 그래서 사봤는데 어머, 기대 이상으로 치아바타가 괜찮은 거예요. 저 이거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니까 아주 바삭바삭 겉바속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제가 귀찮게 그 베이커리 가지 않고 자꾸 쿠팡으로 주문을 하고 한 달에 막 6번, 7번 치아바타만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이 경쟁의 구도가 동네 빵집이 아니고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요새 저 아구찜도 지금 배송시켜서 뭐 해봤거든요. 밀키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는 여러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제품으로 아구찜을 사 먹는 거랑 그 다음에 아구찜 그 마법의 스프라는 가루가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전 한 번도 아구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어렵다, 요식업은.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밀키트를 판매하면서 그쵸, 세부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윤을 창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업 장밋빛 미래만 꿈꾸시면 안 되고 나의 경쟁자가 이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온라인이 말할 수 없는 공룡처럼 우리 삶에 많이 파고 들어왔고 소비자는 점점 더 편한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집을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서비스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잖아요. 편리함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어렵지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인상 이렇게 해야 다 좋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인사인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건 부담스럽다. 왜 이렇게 이라샤이마세 뭐, 아니 무슨 라면 하나 먹으러 갔는데 온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부끄럽고 이제 저렇게. 근데 어느 집에 가도 그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약간 또 귀에 맴돌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불친절하구나, 무뚝뚝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화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활짝 웃어주시고 그 많은 가게 중에 우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온 손님은 다시 꼭 오게 하겠다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이 간절함이 있으면 통합니다. 그래서 세심히 살피고 이 손님이 지금 나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 사람은 다음에도 우리 집에 오게 해야겠다.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에 갔는데 저를 기억해주면 또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좋아하셨는데 이번엔 요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먹었던 메뉴 말고 다른 거를 또 기억해 줄 수도 있고 머리가 좀 좋아야겠네요. 해야 할 게 많네요, 여러분. 메뉴까지 기억을 못하더라도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건 하실 수 있잖아요. 나만 하면 안 돼요. 기분리성, 이질성 때문에 직원도 똑같이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은 머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 명의 고객은 또 여러 명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청결이나 그렇죠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저에게 그 손선풍기를 준 그 관심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손선풍기가 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감동 때문에 땀도 먹고 약간 이게 뭔가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되게 고마운 서비스. 관심을 가져주면 고객은 감동합니다. 만족하는 서비스는 이제 어디다 만족해요, 여러분. 감동시켜줘야 돼요. 온라인 플랫폼 다 만족시켜줘요. 아침에 일찍 오고, 그쵸? 감동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잘 들어주셔라. 특히 어떠한 건의를 하거나, 그렇죠? 어떠한 컴플레인을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것이 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불합리해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마음이 아픈 사람 있지만 일단은 다 들어주세요. 말을 중간에 끊고 내가 변명을 하려는 그 순간 이 사람의 화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쵸 뭐 그거 아니에요?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가 하여튼 뭘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데 큰 걸로 막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으면 어쨌든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론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마도 또 처음 창업을 하지 않으시고 예전에 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또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미 많이 제공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제 딱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성공할 걸 좀 생각하시잖아요. 실패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예전에 배우지 않았던 이런 팁들을 좀 내가 오늘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을 할 때 그 승무원들이 되게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운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승객이 늘 만석이었던 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컴플레인은 거의 받지를 않았거든요. 고객 불만이 일어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고객들이 불만을 저한테 어필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주도로 가는데 제가 되게 막내였을 때예요. 너무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도 내 몸 중심 잡기도 어려운데 뜨거운 커피를 막 따라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비고 여기다 놔드리면 되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셔가지고 제가 커피를 들고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님이 순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커피가 아시죠? 중요 부위에 다 쏟아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흘렸어요. 남자분이셨고 저는 진짜 눈앞이 깜깜해져가지고 선생님 잠시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만큼 가져와서 냅킨이랑 제가 닦아드리기가 어렵고 근데 손님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주고 이러시는 거예요. 운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지금 이게 뜨거워가지고 선생님 이거 지금 찬물로 조금 화장실 가셔가지고 괜찮다 다 말랐네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 친구는 오렌지 주스 이렇게 따르다가 겨울에 모피를 입고 계신 손님이 계셨대요. 오렌지 주스 흘린 게 아니에요. 한 방울이 튀었대요. 털 끝에. 근데 그거 이렇게 딱 터니까 없어졌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핫 컴플레인을 거셔가지고 친구가 또 그 집까지 찾아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세탁 뭐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케바케, 그쵸? 좋은 사람 만나면 큰 실수를 해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 친구는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되게 심한 컴플레인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늘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을 생각해 보면 걔가 조금 대처하는 게 막 진심이라고 느끼지 못한 게 아닐까 그 사람이. 왜냐면 조금 무던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저 정도면 근데 화들짝 놀라고 막 이제 정말 여기에 몰입해서 몰입이 아니죠. 이제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저는 당연히 빨리 이걸 해결해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 근데 그거를 좀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뒤늦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 계속 그런 서비스 리마인드 교육으로 힘들어해서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좀 더 액션이나 어떤 마인드가 고객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 좀 큰 어떠한 것이 와도 이게 작아지고 잦아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아, 이 사람 내가 쏟아가지고 또 컴플레인 하겠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헉! 다쳤으면 어떡하지?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인드가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비춰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갖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요.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좋아야 되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막 외워서 하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신 귀한 손님인데 어떠한 공경에 처했거나 어떠한 뭔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을 내가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손님의 입장이 돼서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불편한지를 공감하시는 게 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풀어나가시면 정말 나쁜 사람 아니고는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보면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 좀 식겁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노드스트롬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우리나라의 신세계 느낌인데 훨씬 커요. 그래서 1등을 하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백화점에서는 패션 잡화만 팔아요. 그래서 되게 큰 체인인데 그 노드스트롬에서 거기 철칙이 뭐냐면 무조건 고객에게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전에 나이키 모자를 그 매장에서 사간 고객이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근데 1년 후에 모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모자 구멍 났다. 이런 물건을 팔아서 되냐.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1년 동안 그럼 얼마나 썼길래 그럼 모자 구멍이 나. 이게 무슨 죄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드스트롬의 철칙은 뭐냐? 네 고객님 그러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환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환을 원하십니까? 이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와서 그러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보는 또 다른 고객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야 노드스트롬에서 사자. 거기는 마음에 안 들어도 물건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게 너무 편해. 다른 데는 어때요? 뭐 영수증 있으십니까? 그리고 뭐 이걸 착용했는지 실착 여부 그 매니저님께 보고해봐야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주 이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뭐 이런 많은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왔어도 교환을 해주고 그러니까 고객들은 점점 충성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구전의 힘,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입소문 나는 거. 저 집은 정말 친절해. 저 집은 음식이 맛있어.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개개인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얻을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또 누군가는 볼 거고 그 사람이 또 전파도 할 거고 나는 왜 손님이 안 오는지 모르는데 혼자 가게를 지키는 그런 쓸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외식업에 아니 요식업에 또는 창업에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나는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하자. 그래서 어렵지만 진심으로 내가 고객을 좀 대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관심이죠. 고객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노드스트롬 백화점처럼
막무가내 손님한테 뭐든지 다 해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백화점이 지금도 계속 1위를 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는 사실 제가 그러잖아요. 케바케다. 저는 커피를 쏟았는데도 괜찮다고 막 그러고 제 친구는 오렌지 주스 한 방울 튀었는데도 난리가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룰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충실하시면서 어쨌든 진심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버리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그 내가 응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손님이 화가 나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i, can I help you? Yes, I'd like a ham and cheese omelet or lamb fries. I'm sorry, we stopped serving breakfast, but we are on the lunch menu now. I want breakfast. So you can't have it, we're not serving it. So you said. Is that the manager? Yeah, Could I speak to him, please? sure. Rick, there's a customer that would like to speak with you. Yes, sir. Hi, I'd like some breakfast. We stopped serving breakfast. I know you stopped serving breakfast, Rick. Sheila told me you stopped serving breakfast. Why am I calling you by your first names? I don't even know who you are. I still call my boss Mister. I worked for him for 7.5 years, but I walk in here all of a sudden, total stranger. I'm calling you Rick and Sheila like we're in some kind of AA meeting. I don't want to be your buddy, Rick. I just want a little breakfast. Well, you can call me Miss Folsom if you want. Sheila, we stopped serving breakfast at 11:30. Rick, have you ever heard the expression,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Yeah. Yeah, well, here I am, the customer. That's not our policy. You have to order something from the lunch menu. I don't want lunch. I want breakfast. Yeah, well, hey, I'm really sorry. Yeah. Well, hey, I'm really sorry too. Calm down. Just calm down, everybody. Just sit down. Sit down over there. Hey. Mister. Where are you going? No. You sit down there and you finish your lunch. Come on. Everybody just relax. Take it easy. Come on. Let's eat your lunch, please. Eat your lunch. You all need your vitamins A's and B's. And... It's an accident. It's an accident. The trigger is sensitive. It's okay. It's all right. It's a sensitive trigger. Rick, could I have my breakfast, please? Yes, sir. Sheila? Rick, Miss Folsom, Yes, sir. Yes? you know what? You were right. I think I've changed my mind. I'm gonna have some lunch. Could I have a double whammy burger with cheese? You getting this? Yes, sir. And an order of whammy fries. And let me see, a chocolate wham shake. Yes, sir. Sheila, get his order. Rick, could you get it for me, please? I feel more comfortable not calling you Rick after all we've been through together. How you doing? Enjoying your meal? How about you, son? Is it good? Did you, man? How's the food? I think we have a critic.
I don't think she likes the special sauce, Rick. That's a joke. Now, here we go. Thank you. See,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Turn around, look at that. You see what I mean? It's plump, it's juicy, it's 3 inches thick. Now, look at this sorry, miserable squash thing. Can anybody tell me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Anybody? Anybody at all?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엄청나죠? 자, 아픈 사람이 이제 버거 매장에 들어왔고 일단은 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응대가 어땠나요? 완전 원리 원칙. 그리고 사실 시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한 뒤였었거든요. 한 11시 30, 한 3분 정도 되고 있고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11시 30분이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원칙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이랬는데 또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하는 태도. 아침 식사는 끝났어요. 웃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워봤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쿠션이 좀 필요하겠죠. 죄송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서 혹시 다른 메뉴는 어떠십니까? 라고 했으면 저렇게까지 극대노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그 직원들은 모두 다 그랬어요. 그렇죠? 원리 원칙이니까 점심에서 주문해라. 그러더니 나중에 어땠어요? 아침 바로 주고. 참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 살짝 이렇게 응대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공감하지 못했다. 손님에게 공감을 했다면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연출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시는 거 그대로가 조금 적용이 나중에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라고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그냥 진짜 별로 미안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노를 하면 그건 진정성이 없어서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송하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다 와닿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왔다 갔다 호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시고 공감하시고 상황을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말투도 어떤 쿠션 언어를 장착하시고 권유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시면 가게에서 총을 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응대가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진단하기는 지금 책자에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여기 항목에 이렇게 읽고 이거 기억 빠졌네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제 생각에는 아마 10개 이상은 다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항공서비스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남자애 하나가 아이 성향이 되게 컸는데 손 들어봐 그랬더니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게 다는 아니지만 물어보고 이 아이를 좀 탐구했더니 진짜 서비스가 안 맞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사무 그러한 자격증을 좀 따도록 해서 취업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직 쪽으로. 자기도 그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가 안 맞는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T가 좀 빅T인 분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공감을 못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성향을 키우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타고나는 게 좀 많은데 만약에 노력을 하신다면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내가 끝까지 듣겠다, 경청하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거를 좀 장착을 하시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사례 좀 좋은 것들 몇 개 추려서 보고 이제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좋은 서비스 사례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추울 수 있으니까 혹시 따뜻한 자리로 앉으시면 어떠냐 하고 직원이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좀 쾌적하고 넓은 곳에서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를 구석으로 몰아서 먹는 내내 불쾌하고 다 맛이 없었던 거와는 완전 다른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자, 죄송하지만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해. 죄송한데 저 앞치마를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직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죄송하긴요. 저희가 더 죄송하죠. 미리 가져다 드렸어야 했는데 요거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 내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더 죄송하다고 하면서 빨리 가져다 주겠다는 건 고마운 거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한 템포 빠른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객이 죄송하지만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먼저 갖다 드리면서 혹시 드시다가 음식 묻을 수 있어서 앞치마 어떠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달라고 하고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시잖아요. 요거는 어때요? 죄송하지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템포 빠르게 서비스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손님을 좀 관찰하셔야 돼요. 배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시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하이디라오라는 중국 허거 프랜차이즈인데 엄청 지루한 그 시간을 고객을 감동시키는 순간으로 바꿨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주문을 하면 바로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빠르게 음식이 나오니까 그리고 너무 정확한 서비스에 놀라기도 하고 이러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대요. 항상 손님들의 건의사항을 눈에 보이게 이거는 처리 중이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대기업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캐치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손님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좋은 서비스를 한다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웨이팅이 길어도 그렇죠. 웨이팅하는 시간이 또 즐거우니까 찾아가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소문에 이 기업은 45조의 매출액을 거두는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우리 가게에 온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다단계와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차별화되게 그렇게 조금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진심으로 고객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도 막 면을 만드는 퍼포먼스도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안 가봐서 그림으로만 보았습니다. 자, 돈줄라는 사장님이란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새는 정보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훈훈한 이야기, 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가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 홍대에 있는 어떤 치킨 가게 코로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그다음에 고등학생 형이 7살 동생이랑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듣기에도 참 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어쨌든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그 물류 관련 그런 어려운 일을 좀 하면서 돈을 좀 모았는데 이렇게 벌고 있는데 7살 동생이 이제 너무 치킨이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5천 원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그 멀리서부터 계속 걸어오면서 치킨집마다 들어갔는데 5천 원어치 치킨만 좀 살 수 없냐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는 안 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아주 오랫동안 많이 걷다가 홍대 쪽까지 왔는데 사장님이 밖에 나와서 보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들어오라고 했는데 5천 원만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치킨 요만큼만 주셔라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제일 맛있는 메뉴를 세팅해 주시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제 되게 찡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아니 좀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니까 이 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자꾸 그랬나 봐요. 근데 막 혼을 내면서 가라고 이제 그랬는데 형이 마음에 걸려서 그 다음에 또 갔다고 해요. 근데 또 혼나고 이제 근데 그 와중에 동생이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라고 하니까 또 가서 몇 번 가서 치킨을 얻어 먹었나 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동생이 가서 이제 치킨을 좀 얻어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머리를 자르고 온 거예요. 깔끔하게. 사장님이 보니까 아기가 머리가 또 너무 기니까 미용실에 데려갔는데 미용실 사장님도 무료로 머리 잘라주셨다고요. 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결국에는 너무 죄송해서 가지는 못하고 인터넷에 그 사연을 알려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런 집을 돈줄을 내줘야 된다. 이러면서 진짜 사장님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선한 마음이 결국에는 그쵸 사람들을 끌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미달입니다. 어떠한 이제 그 뭐죠 피자 가게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주문서에 그렇게 써 있었대요. 제가 한부모 가정에 7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오늘이 딸아이의 생일입니다. 근데 돈을 그 기초생활급여가 나오는 20일에 지불을 해드릴 테니 먼저 오늘 피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그 주문 그 뭐죠? 만나서 결제를 취소하시고 어쨌든 그거를 선 결제 한 것처럼 만드셔서 피자에다가 이렇게 또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또 그 아빠가 피자를 받으시고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인터넷에 자 두 분의 사장님이 이러한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알려지게 되고 결국 이 두 가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물건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끝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시고 창업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이상한 사람도 참 많이 만나실 테지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면 진심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꼭 돈줄이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 창업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서비스 관련해서만 알고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현실은 달라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서비스는 뭔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사장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온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마음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윤 창출은 그 다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기본을 아시고 이 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커뮤니티가 또 이렇게 생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어떤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조언을 얻으실 수 있는 창구가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안 들으신 사장님도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조금 차별화되게 나는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줄 서는 집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가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부정적인 또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또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하셔도 실망이 크잖아요. 조금씩 나한테 오는 고객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이 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없으시군요. 제가 좀 빨리 끝내드렸죠. 그래서 오늘 4일째라고 들었는데 교육은 언제까지 받으십니까? 월요일. 그럼 며칠 안 남은 거네요. 오늘 금요일이죠. 하루 남은 거네요. 조금만 힘내시면 또 좋은 어떤 멘토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좀 잘 준비하시면 또 이렇게 나가셔서 좀 그렇잖아요. 약간 아무것도 없이 첫 발을 내딛는 것보다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면 조금 덜 힘드실 수 있으니까 꼭 원하시는 거 이루시는 그런 좋은 창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50분까지 들어오실게요.
최대한 얼굴에 찢어지고 눈이 뭐 지금 바람 뜨지 약간 그 약간 물어봤어. 아우